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익히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바이러스 이름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염 경로는 다른 호흡기 감염이랑 비슷합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 침방울이 튀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이걸 막아서 손에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묻히는 상태에서 문고리도 만지고 손잡이도 만지고 장난감도 만지고 이러면서 그 바이러스를 다 묻혀놓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 이제 문고리나 장난감을 만지고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얼굴을 만지면 눈, 코, 입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죠. 병이 나고 처음 며칠 동안이 감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찬 기온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부터 봄 사이가 소아청소년과 외래가 제일 바쁜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이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제일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 들어가면 이제 또 잠잠해지고 소아과가 이제 가면 한산하죠. 환자도 한 명도 없이 영유아 검진이나 또는 예방접종 맞으러 온 환자들만 뜨문뜨문 오고 환자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작년 2023년에는 정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년 내내 유행을 했어요. 정말 특이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격리를 워낙 잘해서 독감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컸던 아이들, 그리고 어른도 이제 독감을 안 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독감 접종도 잘 안 하고 방심하던 차에 유행을 하니까 이제 쫙 퍼지게 된 거죠. 독감의 증상은 보통 이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하고 비슷한데 좀 심합니다. 고열이 나죠. 38.3도가 넘는 그런 고열이 납니다. 갑작스럽게 와요. 독감은 나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몸이 덜 떨리고 몸이 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머리 아프다, 팔다리가 쑤신다, 그리고 기력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일을 못할 정도로,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되게 아프죠. 목이 막 찢어지듯이 아프다. 또 이제 기침도 하고, 거칠게 기침을 하고, 가래 없이 그냥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고, 코도 막히고, 콧물도 막 나오고. 그리고 특이하게 독감 때 특히 이런 복통이라든지 설사, 구토 같은 장염 증세, 소화기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독감이니까 독한 감기 아니에요? 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의 차이는, 감기에 걸린 아이들은 보통 열이 나더라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38.5도를 넘지 않는 그냥 미열이 있고 콧물 나고 기침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로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감기고, 독감에 걸린 아이는 열도 훨씬 더 많이 나고 많이 아파 보이고, 일단 아파요. 몸이 막 쑤시고 청소년들, 기골이 장대한 청소년들도 몸이 아파서 죽겠다고 이제 찾아오게 되죠. 요즘은 이제 하나 더 의심을 하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같이 하게 되죠. 독감 자체도 굉장히 아픈 병인데, 독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잘 생겨요. 이 합병증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인데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애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귀가 아프다 그런다. 독감이 급성 중이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귀가 아픈 경우에는 급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에 합병된 급성 중이염은 대개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게 되죠. 독감인데 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항생제를 쓰라 그래요? 이거는 독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독감으로 인한 2차 세균 합병증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 때 무조건 항생제를 안 쓰고, 감기엔 무조건 항생제를 안 쓰고, 중이염 때 무조건 항생제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세균성 질환, 그게 처음에 감염이 됐건 아니면 2차 합병증으로 감염이 됐건 간에 세균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머리에 압박감을 느낀다, 두통이 심하다, 머리가 막 죄어오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뇌염이나 뇌수명경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가서 합병증 유무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열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보통 독감도 2주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2주 이상 간다? 그런 경우에는 독감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게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빨리 병원에서 이 합병증 유무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아요. 이 기저질환이 그러니까 위험한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이제 기저질환이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아니면 우리 콩팥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어떤 병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뭐 혈액 질환이 있다든지 악성 종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독감에 걸리면은 아주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합병증이 생기는지 잘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독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하고 아니면 뭐 주스라든지 어떤 음료수라든지 이런 수분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식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못 먹기 때문에 가벼운 식사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가습기는 역시 독감도 찬 가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에 찬물을 넣어서 환자 근처에 놓고 가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독감은 워낙 심한 병이고 위험한 병이라서 다행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타미플루는 이제 먹는 약이고 5일 동안 먹어야 되죠. 증상이 좋아져도 빼먹지 않고 5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페라미플루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사제는 이제 한 번만 맞으면 이제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거에 비하면은 좀 간편하게 치료가 되죠. 그래서 뭐 한 방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약이죠. 근데 이제 타미플루는 보험이 되니까 약값이 얼마 안 드는데 이 페라미플루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 발생을 하고 48시간 내에 써야 됩니다. 열난 지 지금 3일째예요 이러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열이 나면서 몸이 아픈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빨리 치료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48시간 지나면 쓰질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가 쓰고 싶어하고 처방해 달라 그래도 의사가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괜히 부작용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열제는 뭐 타이레놀이건 브루펜이건 쓸 수 있는데 브루펜은 우리가 6개월 이상에서 써야 되죠. 6개월 이내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브루펜은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탈수가 심하거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브루펜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막 브루펜이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위장 출혈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수 상태이거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쓰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애가 뭐 구토를 하고 있는데 브루펜이 잘 들어야 브루펜 처방해 주세요. 얘는 안 됩니다.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떼쓰지 마시고 제발 떼쓰지 마시고 이런 탈수 상태가 있거나 구토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브루펜은 못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쓰면 안 됩니다. 라이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라이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은 치료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백신도 있어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는데 독감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개월 이상인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죠. 처음 맞을 때는 2번 접종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접종을 하면 되죠. 미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수가 모자랐는데 교정 계월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숙아인데 일찍 태어났으니까 지금 뭐 태어난 날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지만 교정 계월로 따지면 아직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접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숙아들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이 넘으면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개월에 맞는 백신, 뭐 4개월에 맞는 백신 다 교정 계열로 안 하고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은 NIP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라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매년 보통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맞는 게 좋아요? 봄에 유행하는 독감까지 예방이 되려면 조금 늦게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접종이 시작되면 바로 맞는 게 좋아요. 효과는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되면은 괜히 막 미적거리지 마시고 뭐 몇 월 며칠부터 이제 독감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뉴스에 항상 나오거든요. 뉴스를 보면 바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2회를 맞고 그 다음에부터는 한 번씩 맞게 됩니다. 처음에 놓쳐서 한 번밖에 못 맞았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맞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한 번씩 맞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65세 이상 또 12세 미만이 이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건강한 청소년과 건강한 성인들도 맞는 게 좋아요. 맞아서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독감 접종은 그렇게 비싼 접종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집에 5세 미만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독감에 걸려오면 이 독감 접종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실컷 접종을 시켜놨는데 엄마 아빠가 독감에 걸려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들도 접종을 해서 최대한 확률적으로 독감에 걸릴 리스크를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하여간 5세 미만의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은 전부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잖아요.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는 경우에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신부는 또는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독감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수유부는 물론 어린아기들한테 젖을 먹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유부는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되겠죠. 이 독감 백신은 개발된 지 한참 됐고 뭐 수십 년간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것도 거의 검증이 끝났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작용이 있다는 게 접종 부위가 이제 빨갛게 되고 붓고 좀 압통, 만지면 좀 아픈 정도,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열이 좀 나는 정도의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접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을 만드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계란에다가 넣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란 먹고 뭐 좀 두드러기가 났어요. 입주변이 빨갰어요. 뭐 이 정도의 약한 알레르기는 괜찮습니다. 그냥 접종을 하셔도 돼요. 다만 계란을 먹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 씻기,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손을 자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경험해 봤잖아요. 손을 자주 씻으니까 마스크하고 손만 자주 씻어도 독감이나 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2년간 자취를 감췄잖아요.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라는 것이 그만큼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손을 씻을 때는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을 하고 생일 축하의 노래를 2번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한 20초 정도 되죠. 적어도 20초 동안에 거품을 내서 잘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소독제.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는 손소독제를 항상 지참하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조금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가방에 손소독제를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제 65% 이상의 알코올이 성분이 있는 손소독제를 쓰는데 손에 충분히 묻혀서 손의 모든 부위가 다 젖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를 때까지 손을 이제 비비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손바닥에 묻어서 여러 물건을 만질 때 그 물건에 다 바이러스를 옮겨 넣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부위를 써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안쪽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매 위쪽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뭘 어디 뭐 문지르거나 어디 닦거나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침방에 튀지 않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해서 휴지로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손이 안 닿게 하고 이렇게 꾸긴 다음에 톡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식기는 뜨거운 비눗물, 완전히 소독을 해야 되니까 뜨거운 비눗물에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에는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소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쓰시거나 해서 설거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씻지 않고 뭐 놀이개 젖꼭지라든지 컵이라든지 숟가락, 포크, 수건 같은 거를 공유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이 먹던 숟가락을 쓴다든지 남이 먹는 빨았던 뭐 젖꼭지를 같이 쓴다든지 뭐 수건도 자기 개인 수건을 써야지 남이 쓰던 수건을 공유를 하게 되면 거기 바이러스가 다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품을 쓰는 게 좋겠고요. 칫솔은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이 옮겨지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바이러스를 묻히고 물건을 만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은 이 손에 일단 바이러스가 묻어 있겠죠? 이거 자체로는 감염이 안 돼요. 이거 자체로는 감염이 안 되고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얼굴 쪽에 왔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손은 피부는 바이러스가 통과를 못 해요. 그리고 바로 손을 씻어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주 손을 씻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뭐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입을 만진다든지 하면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뭐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손으로 뭐 입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손잡이, 뭐 조리대, 장난감 이런 거는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이런 수칙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런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